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짧게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자, 현재 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죠. 청와대발 첩보 수사 지시, 하명 수사를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감 반원인가요? 49인데 이번에 대입에 명문대를 합격을 했다고 좋아라고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49이면 아직 어리다고 하면 어릴 수 있겠지만 자녀를 둔 이런 특감 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이 1차 조사에서는 이 사실 첩보 수사를 부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차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현재 청와대는 혼비백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보면요, 그리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첩보 비리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이 있고 부패 담당 비서관이 있는데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의원이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백원우 의원이 의욕이 넘치든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 앞에서 붙였지만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제사에 참석하니까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회자가 됐던 의원이죠. 그때 당시에 저는요, 백운우 의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노를 좀 해주길 바랐는데 아무도 그런 분노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백운우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내주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삿대질하고 화를 내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약간은 카타르시스 또는 위안을 얻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초심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원우 의원이 맡고 있는 것은 민정비서관이고 대통령 측근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거, 이런 일인데 이분이 이제 반부패 그쪽 분야까지 월권을 해가지고 백원우 별동팀 이런 건 언론이 붙였겠죠. 이런 조직을 통해서 반부패 사범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울산시장 선거에 송초로라는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측근인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비리를 받고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부정부패 의혹이 있으면 사람들이 뽑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울산시장에 낙선을 하고 이 문재인 측근인 송초로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여기에 이런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얼마나 그런 협박이라든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 그때 당시에 많은 촛불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쓸어내야 된다, 엄중하게 보복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라든가 분노와 원한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도 당시에는 가능했다. 왜냐, 조금이라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보복하고 탄압하고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당했던 울분을 표출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게 잘된 일은 아니다,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촛불의 분노라든가 이명박 시대를 거치고 그 근 10년 동안 블랙리스트의 그런 탄압을 받아왔던 민주당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분노감이 아마 극한의 임계치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울산시장 어떤 첩보 비리를 송초로 그 캠프에서 만들어 갖고 청와대한테 수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첩보를 제보를 했겠죠. 민원 형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선거 개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감보안원까지 자산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조사에서는 부정을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윤석열에게 미안하다, 이런 투에 유언을 남겨가지고 상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유서를 남겼을까요? 윤석열이를 좀 엄청나게 칭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문장을 남겼다는 뜻은 윤석열을 현재 띄워주고 있고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유서다 보니까 청와대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 아마 철저히 더 수사하겠다, 지금 현재
분기탱천해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찌고 따지고 보면 큰 사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원우라는 이 민정비서관이 이명박 때의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 폭발, 그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과욕에 차가지고 이런 선거 개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선거 개입을 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강력한 의혹이 있는 상태고, 저는 그런데요, 이런 보복전,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복전은 저는 뭐 현재는 불법이라고 보여지긴 한데 응당 이해는 된다고 봐요. 10년 가까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라든가 엄청나게 민간 사찰 당하면서 이 민주당 세력부터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떤 합법적으로 응징을 해야겠다, 찾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역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10년 동안 당했던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충분히 만약에 비리의 첩보가 들어오면 뇌물을 받았다든가 어떤 뭐 고래고기 사건은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어떤 경찰이 문제가 있다 하고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이렇게 기각을 시켜버려가지고 범죄를 안 시켰던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의 이런 기관 간 분쟁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국가기관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중재를 서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찰반 현재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너무 외부에서 문자가 엄청 쏟아지고 청와대 관련인들로부터 계속 전화도 오고 하니까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유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유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청와대에서는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윤석열을 칭찬하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내용만 보면은 큰 문제는 아닌데 울산시장 선거의 즈음에서 이루어졌다,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들이 거의 싹쓸이를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한번 분포 당선 비율을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당선됐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드디어 응징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괜찮다고 봐.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타이밍이 총풍상것처럼 선거의 즈음에서 이루어졌든 뭐였든 간에 그것이 문제만 있다면 수사를 하던 것은 2018년 1월부터 수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특감본원이 거기에 울산에 찾아가고 고래고기 때문에 2018년 7월 달에 선거였으니까 1월 달에 가는 것도 뭐 시기적으로 뭐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 공작을 했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리가 올라오면 수사를 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정권이 스스로 탄생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야당 정치인들의 이런 비리 첩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성추로 캠프 측에서 제보를 했겠죠. 수사를 하라고, 우리 선거에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첩보가 있으니까, 비리가 있으니까 수사해달라고 민원 형식으로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자기들은 울산시장 거기 선거 경찰 수사를 하명을 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어찌 보면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감 발언이 이렇게 자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구나, 이런 확증을 주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이런 하명 수사, 외부 압력이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럴 의심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 과정 그 전반의 내용들이 친문 세력들에게 전부 다 노출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수사 내용이라든가 서류, 증거 자료들이 김용환에게 노출된다든가 친문 반대 세력들에게 전부 다 노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런 경찰과 검찰의 이런 불법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 민원도 제기하고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현재 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이 됐다, 이거죠. 그 과정 중에
청와대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고 친문 세력을 전부 다 꽂아 놓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친문 세력이 아닌 이재명 도지사가 방해 세력이었고 이재명 도지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이재명에 대한 경찰 수사, 특히 경찰은 민정수석실의 지시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더욱더 가혹하게 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많은 문건 수사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특감 발언이 저는 타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유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자체도 저는 기적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 특감 발언은 아마 엄청나게 청와대의 외부 압력이라든가 이런 심리적 압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다 안고 가라, 뭐 이런 외부적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은 2018년도에 명확히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하명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은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3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초대를 했습니다. 명목은 뭐 수도권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장이라든가 반기문, 박남춘 시장까지 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했긴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3년 만에 국무회의에 초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환경 관련해서 어떤 수장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이 사라진 다음 대선에 다시 한번 반기문을 불러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더 듭니다. 결국은 일찌감치 좀 이재명 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찌감치 이재명을 좀 활용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딜레이를 하더지만 결국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재명 도지사를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라는 그런 명문 하에 이재명 도지사를 청와대 국무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당연히 참석하겠죠. 그리고 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2018년도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분명히 청와대 민정실을 통해서 탄압을 받은 명확한 피해자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경찰 수사,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는 경찰들은 하명이라든가 어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런 수사 자료를 유출하거나 이재명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을 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6천 건에 가까운 증거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런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원우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자백을 해야 되겠지만 단지 조국 한 명의 문제만은 아니라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이재명을 괴롭히는데 총동원되지 않았나, 단지 친문 세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해철이라든가 김준표라는 친문 세력을 경기도지사로 꼽기 위해서 친문 세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을 청와대에서 집중적으로 경찰 공권력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현 정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특감 발언이 남겼다는 그 유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이것은 윤석열의 그런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이 옳다. 그리고 청와대의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그런 유서의 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도를 좀 표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